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어제까지 정말 참혹했던 네, 시간이 있었고요. 네. 이제는 제가 볼 땐 바닥을 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예, 다시 이제 네.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많이 떨어졌고, 예. 그다음에 사람들의 심리도 이제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 거의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떨까요? 뭐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가지가 있었죠. 시장의 저점이 저점에서 매크로의 정책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늘 그랬던 것은 마지막에 폭락을 하면서 투매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포기해야지만 되는 그렇게 되고 나서 저점을 과거에 많이 찍었죠. 이번에는 ETF로 들어온 자금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자금들은 뭐 단기성 자금이 좀 아니지 않겠냐. 그리고 이번 정부의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좀 왜 그렇게 폭락하는 사태 없이 좀 등락하다가 네. 그러다가 좀 터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진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투매 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장중에 투매가 많이 나왔죠. 그죠? 예, 어제 낮에 제가 딱 보니까 이건 투매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표현드리기를 공포의 초기 정도 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공포에 온 거죠 다. 근데 꼭 공포에 그렇게 이제 투매가 나오고 맞습니다. 저점을 형성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많이 왔다라는 거 이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거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뭐 시세 보기 전에 잠깐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요. 이번 3월 이후에 올해 상승한 것 있지 않습니까? 1월 말고요. 올해 상승한 거 원위치한 겁니다. 저는 이걸 왜 원위치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네. 1월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전히 지금 상승 아니냐. 여기보다는 1월보다는 상승이 있지 않습니까? 연봉으로 보면 되죠. 연봉으로 보면 그렇죠. 이거잖아요. 최고점이 122% 플러스였는데 지금 34% 1월보다는 34% 위인데요. 이제 자주 이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 작년에 거버넌스 개혁 얘기가 나오면서 1차 상법 개정 1차 2차 3차까지 상법 개정하면서 시장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다가 작년 9월 2월에 반도체가 급격하게 작년 3분기 이후에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반도체의 힘으로 인해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얘기 하죠. 뭐 엘리어트 오파동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이었어요. 저는 이걸 마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께. 저는 이걸 마무리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수가 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때 욕 많이 먹었어요. 이게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이 기초 분석을 어떻게 해드렸냐면 이 파동이 끝났잖아요. 여기 끝났다. 이것도 몇 차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같은 이 시간에요. 이게 끝났고 이번 상승은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부터.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자꾸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이 작년에 이거를. 네. 이번은 여기서까지 올라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원위치 온 겁니다. 네. 원위치. 그러니까 올해 상승을 이번 상승에 했던 부분들은 그냥 원위치 다 떨어졌다. 그러면 다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주봉을 그래서 어저께 이걸 이렇게 옆으로 횡선을 하면서 가로선을 그리면서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선이 설명은 안 드렸지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워낙 시장이 험악하기 때문에 자, 이거하고 요겁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까지 지금 다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뭐 이게 일반적으로 기초 분석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어제 마이너스 12%, 12.6%까지 하락했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5.98이니까 아래 꼬리 이렇게 단 거잖아요. 네. 이것도 어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어요. 우린 지금 이걸 기다린다. 이게 나와야 된다. 네. 이렇게 된 게.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아랫골이 이렇게 달았잖아요. 물론 이런 양봉이 아니죠. 이런 양봉은 아니고 음봉이었지만 긴 아랫골이 한 반을 반등을 좀 줬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사는 사람이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부터 이 저점을 형성할 거니까 이제 들고 갈 거야라고 한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올라가면은 뭐 이게 뭐 한 6,500원 그냥 다 팔아버린다. 6,500에 그럼 이제 소위 그걸 체리피킹이라고 하죠. 네. 다 팔아버리는 거. 팬데믹 때 그랬죠. 팬데믹 때 3월에 팬데믹이 생기고 5월인가에 폭락했었잖아요. 그때 연기금이 5조 원을 사더라고요. 곧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다 팔았어요. 그거. 그때 그랬거든요. 이제 그걸 체리피킹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매수가 들어온 건 분명히 확실합니다. 어제 국내 기관들이. 근데 이걸 얼마나 끌고 갈 거냐 자신감을 갖고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면 추가로도 매수를 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부터 체크해야 되라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 보니까 예. 역시 뭐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네요. 오늘이요. 뭐 네. 그렇겠죠. 어제 반등한 부분 되돌림이라는 건 꼭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 되돌림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네, 닉스가 한 4% 넘게, 삼성전자가 한 1.5, 요 정도. 1.6, 한 3.5 요 정도인데요. 뭐 어제도 아침에 그런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이 정도의 매도는요. 어제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급락도 아니고 폭락이잖아요. 폭락을 했으니까 아침에 매도가 나옵니다. 아침에 반대매매를 네네. 막으려 담보 부정을 막으려는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이 정도는 뭐 방향을 제시하는 하락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거보다는 아침 시작 후에 아침에 있을 청산 물량은 정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매수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오늘 삼성전자 본실적 발표하죠.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본실적 발표는 뭐 악재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 반도체가 또 빠졌어요. 그 부분도 우리를 보고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적인 수급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수급은 지금 개인의 힘에서 상반기 내내 강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보탬이 돼야 되고 절대적인 수급은 기관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오늘 어제 매수를 한 것을 오늘 팔지 않고 있거나 또는 추가적인 매수를 해준다면 반등 시도를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보합까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ST지만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는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예. 하이닉스도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대 중반, 1.4% 정도 마이너스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근데 오전에 반등을 했다고 추격하지는 않겠죠.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아,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추격 매수는 안 할 거다. 예. 그럴까요? 아니,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등락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인데 예.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거는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제 급락을 하면 곧바로 그 다음에 양봉을 크게 주면서 바로 원위치를 안 해요. 안 합니다.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 이제 지지 라인을 깨면은 그 지지 라인 깰 때 항상 음봉이 크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는 이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니까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막 등락하는 네.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도까지만 보는 게 지금은 낫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 뭐 여기서 저점 찍었으니까 이제 올라간다 이런 부분보다는요. 네. 그런데 지금 어제 저점의 지수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이제 지금 정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걸 저점으로 좀 생각해도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이제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변동성은 계속 있겠지만 지수는 이쯤 되면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번 상승에 올해 상반기 상승을 그냥 원위치 않은 거예요. 다 까먹은 거예요. 그냥. 네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이제부터 새 출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네네. 이제부터 시작인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제조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곧바로 그 V자 반등을 할 거냐 L자를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동안에 방송 아침 방송을 하면서 뭐 뉴스를 좀 위주로 전해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나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 때는 언제까지 기간 조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7월 말까지. 네네네. 네, 7월 말까지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주 7월 말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고 틀리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주 7월 말이에요. 그래서 7월 말 이후에 8월은 7월보다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 생각을 했는데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그게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V자로 할 거냐 L자로 할 거냐를 지금 요즘에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반등을 하긴 하는데 지금보다 높게 올라가고 뭐 7,500이든 8,000이든 그 정도 생각을 하는 쪽들이 이제 있어요. 반등은 그 정도를 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들 하는데 이게 8월에 특별한 모멘텀이 딱히 있지 않아요 지금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름장이 안 좋아. 썸머레인은 미국만 있는 거지. 우린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안 좋은 여름에 사서 좋아지는 가을에 파는 이게 이제 증시 격언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5월에 팔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 8월에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7월에 급락했다가 뭐 약간 반등을 주던 어떻든 간에 요 근처에서 급반등을 못 주고 L자로 가다가 그 다음에 가을 이후에 상승하지 않겠냐. 지금은 약간 후퇴해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급반등을 얘기하지 않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의 하락에서는 위쪽을 좀 바라보고 거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이제 자료들 다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지수를 지금 논하지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가지고 여기서 계속 사야 된다라는 쪽의 얘기는 좀 들어갔어요. 지금은요. 맞아요. 그만큼 좀 보수적으로 된 시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합에서 1% 전후에 왔다 갔다 하면 지금 프리마켓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양호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한 6% 되돌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매물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아침에는 어제 단무부정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뭐 이틀 연속 폭락을 맞은 거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을 텐데 이 정도면 좀 방어를 좀 잘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부분에 우리 시장에서 힘든 부분은 이런 거예요. 많이 올라간 건 그렇다 치고 못 올라간 나머지 애들은 왜 같이 다 두들겨 맞고 내려가느냐 이제 이게 힘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투자하시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렸나?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2만 원이 돼가지고 그동안 상반기 내내 엄청 좋았어요. 어떤 분은 2만 원짜리였는데 얘가 10,000원이 돼가지고 헤매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번 며칠 하락으로 인해서 2만 원이 10,000원 됐네요. 네. 그리고 10,000원에서 헤매고 있었던 사람들은 퍼센테이지로 가격이 낮으면 똑같은 퍼센테이지라도 가격 하락 폭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해되죠? 네. 그러면 얘가 한 9,000원, 8,500원 됐네. 그 얘가 2만 원 됐던 애가 10,000원 됐거나 내가 10,000원 됐던 애가 8,500원 됐거나 이제 고통이 비슷해졌어요. 위로가 많이 되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위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어떤 듭니다. 사람은 2만 원이었다 10,000원 간 것도 있고 만 원이었던 게 8,000원 된 거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렇겠죠. 물론 예, 그렇게 있겠죠. 그게 바로 예. 접니다. 네, 다 있어요 저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쪽에 딱 다 팔기가 힘들잖아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비중을 어느 쪽을 좀 더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지금 가만히 보면요, 확실하게 하드웨어 쪽은 약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부르짖었던 건 하드웨어만 강하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쪽이 좀 약하고 소프트웨어 쪽하고 뭐 내수주 뭐 이런 쪽으로 좀 가치주 이런 쪽으로 좀 매수가 가는 모양을 그리고 있거든요. 수급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다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해요. 대안이 없다.
우리는 그냥 하드웨어 반으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솔림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요번 하락에 예를 들어서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몇 개 그런 종목은 좀 덜 하락하잖아요. 또 네네. 백화점주나 이런 것들. 네. 그런데 그럴 때 현실적인 고민인 거죠. 정프로님 말씀대로 다 같이 갖고 있으면은 그래도 얘는 좀 들을 뻔했으니까 위안을 삼겠는데 만약에 다 같이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요번에 보니까 뭐 백화점주나 내수주나 이런 거 좀 덜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드웨어는 계속 두둑을 맡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옮겨야 되느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에요. 맞아요. 예, 제가 옮기면 예, 갑자기 그건 어려운 순환이 다시 판단이에요. IT로 가면 IT로만 순간적으로 가버리면은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고민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비중의 문제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을 그 사이사이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보다는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NST에서 조금씩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 또 하나는 반도체가 빠져서인지 모르지만 변압기가 폭락을 하고 있어요. 네. 변압기가. 변압기. 에너지 인프라 쪽은 누가 보더라도 미래 성장 산업이에요. 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다 그렇게 봅니다. 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이익률이 계속 증가하지 않아서 그렇지 얘들이 엄청나게 뭐 실적이 감익되고 이러지도 않아요. 얘들은 수주도 계속 있고 그런데 이 폭락을 맞을 때 같이 맞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서 얘가 펀드이든 ETF든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얘가. 근데 저는 사실 반도체를 좋아하고 전력기기를 좋아해서 저는 전력기주 취재를 제가 직접 하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묶여 있는 상품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거잖아요. 네. 그건 없어 보이는데. 아니 AI라고 붙어 있는 이름에는 차라리 그냥 아예 AI로 싹 묶어갖고 전체를 다 담은 그런 그런 데들은 다 있죠 여기. 그런 ETF. 그 삼성인가 어디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코덱스 저 AI 어쩌고는 절반이 반도체고 전체 100 네네. 중에 절반이 반도체 그다음에 삼성전기 뭐 요런 것만 또 삼성전기가 아니라 그 저 변압기랑 네네. 뭐 그런 거 MLCC만 집중적으로 몇 개만 담은 그 있어요. 네네. 네, 그런 것도 한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갈 때는 또 많이 그쪽이 올라가면 그게 제일 세겠죠. 네네. 그래서 같이 빠져요 보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묶여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수급적 요인으로 걔네들이 좀 그러는 게 아닌가. 뭐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엊그제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예.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뭐 다 좋았어요, 다 좋았고. 맞아요. 예. 근데 그날 폭락한 날 그날 거의 20% 폭락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욕하시는 거 현대일렉트릭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뭐라고 그 시장에서 해석을 했길래 그럼 이렇게 폭락할까? 물론 그날 시장 상황 자체가 안 좋았지만. 근데 이익률의 증가 폭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맞아요. 이익률 증가 폭이 얼마길래? 예. 지난 분기가 24.9%인가 그랬고 이익률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이번에가 25.1%가 나왔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전력기기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익률이 높은 산업이 아니에요. 20% 넘으면 이건 놀라운 건데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늘어났는데 25.1% 0.2% 포인트 늘어났다는 게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20%가 하락한다? 실망이라고 하면서 하락했어요 그날. 이게 맞나? 뭐 징징쇼 다시 시작해줘. 원하면 해줄게. 징징쇼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 되게 중요한 증거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의 기업들 실적 발표 보면 대부분 다 호실적이고 가이던스 좋다고 얘기해요. 네. 지금 방송들 보시거나 자료 보거나 아니면 뭐든 이 방송 아니고 다른 방송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앵커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빠졌대. 요즘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불편해하는 게 있는 거죠. 불편해하고 시장이 이 정도는 난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금리인데 FOMC 회의가 어제 끝났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도 요 정도 하고 미국 시장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락을 한 거는 이란발 지정 리스크가 지금 확대되고 있죠. 네. 아 저기서 멈춰야 되는데 진짜 걱정이에요. 그러면 지상전 한다 얘기 나오면은 우리한테 최악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폭락했지 않습니까? 이제 반등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미국이 빠져버리면 매크로가 네. 이게 이제 상황상 타이밍상 제 최악인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불편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지정 리스크 막 되면서 쭉 맞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공습한다 이런 얘기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금리 동결 발표를 딱 하자마자 그냥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 요번에 혹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곧바로 플러스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케빈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을 딱 하면서 그냥 그대로 다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럼 왜 그랬냐? 케빈 워시 의장이 어제 뭐 미리 우리 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만일 동결을 하더라도 매파적 동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우리 말씀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매파적 동결의 언급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시황 얘기하면서 하니까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변경이 없지만 그동안에 기준금리 안 건드렸지 않냐. 근데 봐라. 명목금리나 실질금리가 모두 지금 굉장히 높지 않냐.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긴축 기조이다. 그래서 이미 금융 여건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 할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해도 영향 없을 거야. 네. 이미 반영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케빈 씨가 하면서 물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건데 금리 인상이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금리만으로는 대응하지 않겠다. 다른 부분들을 생각하겠다. 고려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동결이 인상 중단이나 일시 정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연준이 방향을 예고하지 않으면 시장은 스스로 가격을 이것을 지금 현재 기준금리나 실질금리나 명목금리가 높은 것을 가격에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매파적이죠. 네. 굉장히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뭐 지금 나는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야, 지금 채권 시장 봐봐. 기준금리 안 올려도 시중금리 올라가가지고 채권 시장 다 박살났잖아. 네. 반영하잖아. 너네 주식시장은 왜 반영 안 해? 거의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파적으로 시장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그렇게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는 한동안 미국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요 신경 별로 안 썼잖아요. 네. 우리 내부적인 것만 신경을 쓰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야 이제 미국을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했던 게 메타 실적 발표였잖아요. 메타 시간에서 실적 발표했는데 메타가 EPS가 예상보다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EPS가 낮다는 얘기 뭐죠? 이 순이익이 낮다는 거는 네네. 비용이 높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가 꽤 많은 비용을 써서 이익이 낮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시간에서 제가 지금 보려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7시 기준에서 마이너스 9%였거든요. 지금은 몇 %입니까? 메타가 저도 한번 확인해. 지금 마이너스 6%입니다. 네네. 꽤 줄였네요. 반면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얘는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얘는 호실적 발표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7시 기준에 플러스 8%였는데 지금 플러스 8.7이네요. 네네.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상쇄하면은 지수에는 좀 보탬이 되겠네. 네, 두 개를 상쇄하면은요.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돈을 많이 쓰는데 쪽은 요즘에 계속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또 그리고 뭐 그동안에 돈을 버는 쪽은 괜찮았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좋았는데 거기 지금은 이제 수급상의 매물을 맞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히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지금 요즘에 이게 논란이 많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라클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라클이 이 논쟁의 핵심에 있고 제일 먼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라클이 계속 이제 이건 추세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근데 오라클이 최근 들어서 급락은 멈췄어요. 네. 급락은 좀 멈춰 있는 상황이라서 오라클이 만일 어느 날 갑자기 7% 10% 뜨는 날이나 이런 게 만일 발생을 하면 네.
그거는 지금 논쟁이 해결된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오라클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시장에 이게 지금 이제 영향권에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그 동안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움직였지만 이제 영향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아랫골이 음봉을 마감했다는 거 하나는 특징이었고요. 어제 그 로봇주들이요 2자릿수대 상승을 했습니다. 저 힘든. 네, 어제 폭락 시장에 로봇주들이 2자릿수 상승했는데 요거는 미국이 중국의 로봇 및 인버터 수입 금지 발표됐잖아요. 네. 이것도 계속 예고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그러면 물리더라도 어디서 물려야 되느냐, 뭘 사야 되느냐를 볼 때 로봇 어저께 올랐으니까 로봇 사자라 설명드리는 개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AI 로봇을 활용한 제조 부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배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뭐 히토류 같은 광물 그리고 칩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로봇 뭐 거의 대부분을 미국은 지금 그냥 무역법이나 그러니까 이게 규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로봇 수입 금지 법안을 상정 중이다,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라는 걸 제가 종종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산업에는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쪽을 바라보고서 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어제 뭐 그런 게 하나가 좀 나왔다라는 정도입니다. 근데 로봇주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피지컬 AI 시대로 가는 건 맞아. 그런데 피지컬 AI가 언제 수익을 내? 피지컬 AI가 수익을 내는 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피지컬 AI는 시간이 아직 걸리기 때문에 얘는 그 다음에 볼 거니까 지금은 뭐 너무 오르면 안 돼. 그래서 목표 주가 지금 우리나라 하우스의 보고서들 다 그렇게 나와요. 피지컬 AI는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를 때는 어떤 테마가 생기거나 이유가 생기면 젠슨왕 CEO가 올라갔을 때 올랐죠. 네. 그러다 다 원위치했죠. 그래서 삼성이 로봇 한다 그러니까 또 반짝했죠. 네. 그러다가 또 빠졌죠. 그러다 어제 이제 미국 일이 뉴스 나오니까 어제 또 올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은 테마인 건 맞아요. 테마인 건 맞습니다. 그걸 이게 보시면서 이거 얘는 테마답게 거래해야 된다는 거죠. 네. 테마답게. 아니면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장기 투자, 성장에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를. 그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에 관련된 뉴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 어제 오후 6시에 재경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F4라고 얘기하죠. 희망 상황 점검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건 하는 건 해야죠. 그렇죠? 어제 같은 상황에서요.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ETF 투자 제한 조치 추진, 규제 당국이 긴급 안정 조치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중이다. 시장을 예의주시한다. 예,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분들도 쉬셔야 되는데 저녁 8시에 모이셔가지고 회의하셨다니까 네. 감사하죠. 시장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을 냅두잖아요. 이 시장을 관리하고 이렇게 보도해주지 않고 냅두면은 개판돼요. 이거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과거로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좀 뭐라고 표현할까? 좀 달래줘야 돼요. 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까 그만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황이 좀 급박하기도 했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가 아마 손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을 하면 정책이 되게 중요해요. 정책이 되게 중요하니까 좀 이거는 뭐 어떻게 할까요? 기대 이런 것보다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어제 대거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어제 연기금, 금융투자 그리고 우리 맨날 얘기하는 투신 사모펀드 몽땅 다 들어왔어요.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체리피킹으로 끝날지 안 끝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삼성전자는 본 실적 발표할 때는
이 얘기를 진짜 오랫동안 많이 하는데 잠정 실적 발표할 때는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잠정 실적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잖아요 항상. 네. 그러니까 잠정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올랐다가 실적 발표하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본 실적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많이 빠졌던 거는 저거였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네. 그것 때문에 폭락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실망스러웠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유는 뭐 미국 SEC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미래에셋증권이 어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기존의 42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하향 조정 보고서를 냈습니다. 420에서 280이요? 예, 예. 많이 내렸네. 많이 한 30몇 퍼센트 좀 내렸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우리가 뭐 왜 이래 뭐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투자자들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다 아는 게 있잖아요. 이익률이 둔화되면은 주가는 거기서 좀 멈추더라. 또는 뭐 반도체 가격의 이 가격 폭이 줄어들면은 그때부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증권사들의 이 목표 주가는 이익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현실적인 팩트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높이다가 어느 순간에 높이지 않거나 하향하는 순간이 오면은 시장은 그때부터 좀 걱정하기 시작을 하더라. 네. 근데 미래에셋증권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지지난주에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을 네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요번에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번에 이러고 있다가 또 다음 사이클에 또 어떤 시장이 있을 때 또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다 여기서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네요. 이 글자체를 바꿔서 왔더니 여기서는 깨져서 나오네요. 희한하네. 이게 신용융자 잔고의 변화인데요. 네. 이 초록색이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급하게 해서 이거 뚜렷하게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초록색 선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이 1200 딱 찍자마자 거기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코스피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도 신용잔고가 이 9,000선 가면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속도는 코스닥이 먼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FOMC 회의 말씀드렸고 이란의 지정 리스크가 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 좀 협상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유가가 74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어제 82달러입니다.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뉴스 보세요. 이건 로이터 단독이라서 제가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했는데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란이 수준의 중국산 휴대용 방공미사일 400기를 인도받을 예정이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 외교부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 우리는 평화 촉진 역할을 해야지 무슨 무기를 파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럽 측에서는 이거 복수의 계약이 논의 중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 4번 뉴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4종 로봇 그리고 전력 변화 장치 인버터 수입 금지에 대해서 즉시 발효 법안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연관돼서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걸 두 개 뉴스를 가져왔냐면요.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는 지금 애플이 중국의 칩을 사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 상황이에요, 그게. 네. 근데 이러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네. 네. 이게 분명히 연결될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중국의 저가 칩을 반도체 메모리 칩을 사가지고 애플 뭐 가격을 좀 낮춘다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워낙에 칩 가격이 높다 보니까 야 니네 우리한테 싸게 안 주면
그러면 우리 중국 거 쓸 거야라고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약간 압박하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까지도 해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애플이 중국집 쓴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면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거 된 안 된 것 때문에 아니고 네. 그거 때문에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HD 현대그룹, HD 현대,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이 8월 13일 기준일로 분기 배당을 결정했네요. 고맙죠. 네.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거머스 개혁 이거 진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배당 기준이 8월 13일날 세 개 다 똑같아요. 근데 돈 주는 날은 좀 달라요. 네. 그런데 시가 배당률만 말씀을 좀 드리면 HD 현대가 0.6, 한국조선해양이 1.8, 현대중공업 1.3%인데 이게 분기 배당이거든요. 네. 분기 배당이면 할만하죠. 그렇죠. 굉장히 꽤 긍정적인 거죠. 네, 그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그냥 하고 시세 좀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꼭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을 하면서 NST를 보잖아요. 그저께 네. 이거 이상하다. SK하이닉스 하한가인데 이거 뭐 좀 이상한 것 같고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저 프리마켓 거래를 좀 안 해서 그러는데 프리마켓에서도 거래 정지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네.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날 한 주에 하한가 갔죠. 네, 네. 얘가 하한가를 딱 가버리니까 SK 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이 그날 그대로 반대 매매가 나가버렸대요. 이 그 한 주로. 이거 블룸버그별 뉴스입니다. 그냥 이 루머가 아니에요. 네. 프리마켓에서 SK 하이닉스 한 주가 하한가로 딱 가니까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 금융주식 기반으로 파생 상품 계속 만들거든요.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되게 여러 군데서 합니다. 이 금융주식 기반으로 하는 레버리 상품 롱 포지션 6천만 달러짜리가 2분 만에 그냥 청산 그날 됐다고 해요. 어제도 근데 그런 게 있던데 어제 12시에 네. 거래 정지됐다 그랬는데 어제 12시에 선물이 왜 급락한 게 있었죠? 저 그걸 파악을 못 해갖고 보다가 그냥 말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하고 여기 있잖아요. 이거. 네, 그 11시 12시 이 부분에 막 빠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니까 다는 아닌데 평론 가운데 일부가 그 시간에 좀 정리하는 맞아요. 12시에 청론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럼 그건가? 아니 선물이라니까요. 선물이요? 선물이요? 네. 선물 차트 보세요. 12시에 갑자기 이렇게 빡 내려갔다가 잠깐 이건 몇 초예요. 몇 초 이런 것들은 보통요. 보통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마켓에서 이 일이 있으면서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청산이 되면서 900명 이상의 사용자가 1,740만 달러 정도의 규모가 손실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바닥에 판 건 아니니까 그냥 네네. 손실 확정이요. 그래서 이 시스템 개발사가 시스템에 문제가 된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작동한 거다 이거는. 근데 아무튼 이상 파동, 그 본주의 이상 파동으로 인해서 손실이 나서 보상을 좀 해주겠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교훈이 있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누가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스템 개발하는 회사나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을 잠깐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걸 운용하는 우리 금융 유관기관에서 늘 이걸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프리마켓에서 보면은 막 잠깐 시작할 때 유동성이 없는 주식은 급등했다 급락했다 그러잖아요. 네. 이걸 그냥 둘 것인가 이런 변동성을 이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가만히 보면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점차로 특히 지금 또 더 AI 시대 되고 그래서 알고리즘 시스템 매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10년 전,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시장이 폭락할 때는 시스템 거래가 작동하면서 떨어지면 매도 네. 나가고 떨어지면 매도 나가고 막 계속 돌면서 그냥 그렇게 그래서 시스템 매매를 스톱시킵니다. 그럴 때는. 그럴 때 스톱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서킷 브레이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게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생각의 흐름보다는 그 이상한 움직임이 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기계적인 것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정도.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NST를 한번 가서 보고 오늘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 있네요. 지금 현재 1.4%, SK는 4%인데요.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받쳐줘야 되는 네, 바람을 좀 갖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본시적 발표하면서 조정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나오는 내용들이 하겠죠.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제 문제에 좀 달려 있고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는데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어제 실망했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먼저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그렇고요. 코스닥도 보면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마이너스가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면 이런 거 로봇주입니다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로봇주고 로보티즈도 로봇주고 다 로봇주만 플러스네. SPG 로봇주고요. 로봇주하고 최근에 또 플러스에 좀 있는 거는 저 화장품주예요. 화장품주. 맞아요. 예, 화장품주가 이번 폭락에 좀 이렇게 선방하고 있습니다. 선방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백화점도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로봇은 지금 이슈가 나왔으니까 그런 거고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AI 쪽도 아니고 AI 쪽도 아니고 그냥 뭐 꾸준히 이익이 나고 있는 이익이 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었던 쪽에서 관심을 받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섹터별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오늘 뭐 금융주도 좀 상승이네요. 근데 그보다는 지금은 정포로님 기대대로 어제가 저점이 저점이었나 오늘 다시 한번 저점을 또 확인해야 되는가 그리고 반등을 할 때 네. 어제 사실 반등이 세긴 센 거예요. 네. 반등이라는 거는 상승했다 반등이 아니고 저점으로부터 반등이 네네. 세게 올라온 거거든요. 반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런 반등의 힘이 어떤가를 좀 봐야 되죠. 이게 반등이 미적거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질질 흐른다. 다시 더 빠집니다. 이게 반등이 약하면은 그런 거 체크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약세긴 하네요. 네, 조금 뭐 삼성전자 한 1점 몇, 하이닉스도 한 4% 가까이 이렇게 지금 빠지곤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까지 보자면 3분의 1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네. 예, 3분의 2 정도는 파란색인 것 같고 코스닥은 대체로 좀 빠지는 것 같네요. 로봇, 금융, 지주, 화장품 뭐 상승. 예, 그 정도가 상승은, 상승으로 네. 좀 있고요. 맞습니다. 예. 로봇. 예. 저 오랜만에 LG 생건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막 어제 급락했다가 반등했으니까 오늘 막 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번 주도 서서히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7월이 오늘 내일 딱 이틀. 그러니까요. 7월 끝나고 좀 네. 원래 생각했던 대로 8월부터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7월이 아마 역사상 가장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가장 많이 빠진 그렇죠. 달로 30% 넘게 빠지는 거예요. 예, 기록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역사의 한 페이지로 끝이 나야죠. 예, 그렇죠. 8월에 또 기록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하락이 꼭 뭐 7월 1일부터 이렇게 하락은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네네. 보통 뭐 옛날에 보면 뭐 월 중간에부터 하락해서 또 다음 달까지 이어지고 뭐 이러니까 한 달 딱 하락한 것만 재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네. 이번 7월은 딱 정말 맞아요. 시작부터 맞아요. 정말 한 달 내내 예. 맞아요. 두드려 맞았으니까 요건 아마 이 기록 깨기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네.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는 오늘장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체크해보는 더블 밸류업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또 내일 오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